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어제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압수수색은 혹시 미리 보고를 받으셨나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휴대전화는 혹시 제출을 이제 검찰의 그 직접 수사를 받아보고 그 심정을 이게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왜 불편하시 그랬습니까? 기자들은 조국 장관에게 질문은 안 할 수 없고, 조국 장관은 옆에 있던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저 때문에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국 장관이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했던 이야기, 강제 수사를 당했던 분들의 심정을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조국 장관의 모든 마음, 생각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죠. 11시간을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집을 11시간이나 하느냐, 11시간이나 먼지까지 탈탈탈 털어서 나오는데 갖고 나오는 건 딱 두 상자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반박을 했죠. 예. 시간이 11시간에 늦어진 거는 뭐 많이 뒤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 없이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 기다리라고 늦어졌고, 변호사가 도착을 하고 났더니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 압수수색을 추가로 2번이나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받고 하느라고, 그래서 11시간을 걸린 거지, 실제로 압수수색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라고 좀 반박을 좀 했고, 짜장면 시켜본 것도 없다는 거고, 무슨 금고가 어쩌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됐습니다. 어찌됐든 조국 장관이 하는 불만은 어떻게 현직 법무장관의 집까지 와서 이렇게 다 뒤져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어젯밤부터 말이죠. 사실은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남의 집에 와서 11시간이나 앉아 있으면서 짜장면까지 시켜 먹고,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는 비판의 글이 많았는데, 검찰은 어쨌든 짜장면 시켜 먹은 적이 없다. 한식을 시켰고, 부인과 딸이, 수사관들 또 검사들도 같이 먹지 않으면 우리도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식을 시켰고, 비용도 우리가 각자 계산했다, 또 이렇게 해명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했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었다는 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과 조국 장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서로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왜 헌정사상 초유라는 단어가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좋은 의미의 헌정사상 초유라면 참 좋은데, 나쁜 의미에서 헌정사상 초유가 나오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 장면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곤혹스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집을, 그거를 검찰이 가서 11시간 수색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 자체가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 좀 들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촛불 정부냐라는 그런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자꾸만 대통령한테 미루지를 말고 조국 장관이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저는 그래서 성찰하는 진보라는 책까지 썼는데, 우리 조국 장관이 이제 성찰하는 조국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김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장관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이 좀 순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할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인데 민심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이제 여권의 핵심의 생각은 우리를 지지한 핵심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라는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두고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님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데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왜 조국 장관은 장관이어서 압수수색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의 여러 가지 논조들을 보면요. 저는 이 압수수색이 이제 조국 장관을 향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간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저는 뭐 법원이나 검찰을 취재한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 건 좀 배려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형식적인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서면조사 이런 걸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권력의 핵심을 수사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국 장관의 자택을 만약에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또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조국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하는 게 필수 절차였을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믿을 수가 있죠,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주변은 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의 30군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자택만 빼놓고 했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 결과를.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조국 장관을 너무 특권화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조국 장관 자택을 감히 하느냐? 과잉수사다. 아니, 과잉수사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색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실 조국 장관의 집은 조국 장관의 집이기도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집이기도 하고 딸의 집이기도 하겠죠. 이걸 너무 조국 장관에게 수사권을 좁혀간다. 좁혀가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게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거의 혐의의 70% 정도를 소명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전혀 이제 유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재판 결과에 무죄도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지 검찰이 오로지 과잉수사해서 조여간다라고만 하는 건 너무 편향된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26일 날, 27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청문회 끝나는 날 바로 기소하고 이러니까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에 뭔가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 논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법원의 영장 발부를 이것도 사법 절차에 따른 거 아니겠어요? 최 교수님은 일단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네. 김영준 교수님은 조국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 교수님은 결단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봐요. 어떻게 결단? 누가 결단을 해야 될까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의혹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조국 장관이 지금 물러나기 어려울 거예요. 본인의 판단이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게 연결되어 있고 여권과의 관계절도 있고 말이죠. 또 핵심 지지층의 생각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째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조국 장관의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주변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죠. 좋은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두 분과 사전 얘기 없이 했는데 두 분 다 조국 장관의 결단을 제 말이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라 조 장관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트위터에다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뻔뻔하게 장관직을 맡으면서 수사를 받느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반출해보고 제가 성찰하는 조국이 되라는 얘기가 왜 자기는 트위터 할 때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저렇게 강제 수사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그 절충안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수사를 보고 나서 좀 일단 결단하는 것? 좀 일단 직무 사퇴가 좀 그렇다면 사퇴하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잠깐 물러나 있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둔 검찰을 떠난 네.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이 자신의 장인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남부지검장의 직무로부터 배제돼 있었죠. 배제돼 있다가 무혐의가 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복귀하면 돼요. 뭔가 그런 절충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 야당도 계속 사실 야당도 지금 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또 의혹도 있고 사실도 있고 많이 엉켜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푸는 하나의 매듭은 조국 장관이 그런 생각 스스로 좀 했으면
그럼 여권도 명분이 있어요. 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강대강으로 치다 그러고 여권은 계속 검찰 비판하고 같은 정권 내에 같은 권력기구인데 수평적인 책임감들이 있는 겁니다. 각 기관들은 기구들은. 근데 그거 없이 계속 서로 공격하면은 그게 정권도 부담이 큽니다. 예. 그런 어떤 절충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 분의 이 말씀은 저희와 사전에 뭐 협의를 했던 이야기도 전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증문 즉답 형식으로 나왔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검찰청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지난 주말에 했었고 이번 주말에도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또 두 분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를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